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4월 21일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종목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 먼저 보면 둘 다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가 1.5%까지 내리면서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외인이 1조 4천억, 기관이 1조 3천억 정도 매도하면서 둘 다 합쳐서 2조 7천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코스닥도 둘이 합쳐서 2천억 정도 매도하면서 하락을 최근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한 거고요. 네, 잘 올라가다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고 해외 증시 모두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좀 좋지 않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니케이나 상해 종합도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별로 움직임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고점 부근에서 다시 하락 방향으로 좀 잡는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잘 올라가다가 M자로 좀 내려오는 모습이죠. 이런 위기감이 다시 고조된 이유가 코로나19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다시 한번 환자 수가 좀 급증을 하는 모습인데요. 거기에 따라 조금 애매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사실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네, 벽 근처까지 다 올려가지고 코스닥은 이미 다 올려서 네, 벽을 뛰어넘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처럼 좀 한번 양봉 크게 줄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좋지 않게 진행되어서 좀 아쉽네요. 자,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음봉이 지금 이 고점 부근에서 딱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가 좀 증가하면서 터졌기 때문에 21선까지 더 하락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대장주 위주로 좀 그런 실적주 위주로 좀 하락이 진행이 좀 되었습니다. 별로 재미없는 모습. 코스닥은 네, 음봉을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바이오주, 진단키트주들이 다 여기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아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백신 임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이 정도로 보고요. 오늘 미국 10년물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57%그 언저리로 유지를 하고 있고, 암호화폐는 굉장히 많이 내린 상태, 네, 조정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 자산으로부터 좀 돈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일단은 뭐 이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다우존스, 나스닥 100도 지금 뭐 좀 조정을 받으면서 선물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내일도 우리나라 증시가 딱히 좋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유로톡스 0.5% 상승 중이긴 합니다만 뭐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이전에 어제 많이 내려가지고 네, 일단 내일도 뭐 약상승 아니면 또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자, 증시 뭐 요 정도로 보고요. 관심 종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뉴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뉴스고요. 자, 뉴스 하나 보면 파운드리 투자 확대, 그래서 하이닉스도 반도체 대전에 가세를 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신규 투자를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미국의 공장에 대해서는 막 큰 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좀 나온다면 이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를 텐데, 일단 그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지금 하이닉스까지 공격적으로 좀 M&A라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파운드리를 좀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닉스 사장이 네, 참전 선언을 했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속에서 파운드리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SK그룹 이제 에서도 이 파운드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어, 파운드리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내 팹리스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대만의 TSMC 수준으로 파운드리를 해주면 여러 벤처가 기술을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며, 이제 국내 이게 핵심입니다. 국내 반도체 설계 회사 여기에서 해주길 바라죠.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좀 할 수도 있고요. M&A라고 해서 뭐 작은 기업을 하지 않고 보통 이제 큰 기업을 좀 하긴 합니다만, 하이닉스가 이렇게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반도체 설계 기업, 뭐 이런 기업들이 좋게 진행될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지금 반도체가 대세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올해는 지금 계속 공급 부족으로 올해 이제 투자를 좀 늘린다고 한다면 내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이제 좀 한다면
내년까지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설을 갑자기 이렇게 늘려가지고 하면 조금 이제 갑자기 공급이 많아지면서 반도체 가격이 다시 하락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 사이클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올해 내년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총까지는. 그래서 이런 뉴스 있다. 네, 요 정도로 보고요. 지금 요 다섯 종목에는 좋은 뉴스죠. 자, 그래서 먼저 SFA 반도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0원 올라서 8,890원으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지금 이제 9,000원을 지금 3일 연속 또 한번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또 9,000원 부근에서 요 부근에서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요. 거래를 오늘도 1,000만 주 이상 터뜨렸는데 아쉽게 꼬리 달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다는 것에 만족을 좀 하겠고요. 주봉이라든지 월봉상으로는 N자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SF 반도체라는 것이 10,000원 이상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전열을 좀 가다듬다가 9,000원 선 뚫으면서 한 번에 10,000원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도 있고요. 본격적으로 반도체 대전에 여러 기업들이 참전을 하면서 설비 투자라든지 아니면 파운드리 설계 기업들에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SF 반도체도 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오늘 좋지 않은 수급 속에 쌍 매수가 들어왔고요. SF 반도체 지금 좋게 오늘 투신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 단타 치는 건지 또 이렇게 장난을 치네요. 아무튼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SF 반도체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 다음에 시그네틱스가 좀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네, 1,500원 어렵게 뚫고 나갔는데 오늘도 음봉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았고요. 거래량 죽은 채로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 아래로 좀 떨어졌고 11선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21선 이제 올라오는 상황에서 좀 다시 빨리 좀 다시 반등을 좀 해서 1,500원 선 위로 좀 진입을 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좀 아쉽게 진행되는데 SF 반도체와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이틀 동안은 조금 디커플링 된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거래가 좀 터지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거래가 거의 죽어 있어 가지고 시그네틱스가 좀 애매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네, 조금은 아쉽네요. 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00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한번 파운드리 이 수급이 몰리면 시그네틱스도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은 43,000주 매도했고요. 뭐 크게 볼 거 없고, 네,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61선까지 네, 이 이평선들을 깼을 때는 그때는 좀 커트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곡차곡 네,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네, 조정 마치고 다시 한번 올라갔으면 하네요. 그 다음에는 AD칩스고요. AD칩스도 마찬가지로 1,700원 네, 갔다가 네, 하락을 좀 했습니다. 1,600원 선은 아직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거의 뭐 일주일 이상을 지금 요 근처에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도 또 많이 죽인 채로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고요. 시그네틱스나 아니면 AD칩스랑 이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네, 흐름이 다 비슷하고 투자자를 본다면 얘도 이제 거의 뭐 변화 없이 외국인이 조금 매도하고 끝냈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AD칩스도 지금 1,700원 선 빨리 회복을 하면서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지금 요 거의 뭐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거든요. AD칩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밑에 횡보 구간을 깨버리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요 저번에 고점 부근에 횡보권 그 위치에 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요. 65월봉선 한번 뚫었다가 아쉽게 좀 내리긴 했는데 아직도 이제 240주선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장기 추세가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IA도 마찬가지 지금 재미없게 지금 며칠째인지 근 한 달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요 박스를 가둬놓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쉽게 이제 21선 잠깐 이탈했는데요. 뭔가 의미 있는 양봉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450원 여기를
하락 돌파를 해버리면 끊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오랫동안 횡보하는 상태에서 별로 재미없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잠깐 터지고 조금 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 실리면서 한번 60일선까지 뚫고 나갔으면 합니다. 지금 최근에는 외국인이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의미있게 매수하진 않았네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IA도 러셀이 이제 잘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60일 21선까지 내렸고요. 지금도 뭐 여전히 이 박스권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뚫지 못하던 고점을 아래에 딛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은 괜찮다. 그래서 다 비슷하게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애매하게 벽을 형성하고 저항선에서 크게 거래량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SFP 반도체가 좀 거래량이 있긴 한데 나머지는 지금 거래량 죽인 채로 애매한 위치에서 지금 나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셀도 21선 아래 돌파하지 않는 상태로 좀 더 요 6,100원 선에 수렴을 할 것 같고요. 수렴했을 때 좀 주가가 한번 치고 나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6,100원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어제 매수한 것에 한 절반 정도를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으로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자, 둘 다 지금 다섯 종목 모두 오늘 증시가 좀 좋지 않게 진행되면서 별로 재미없게 진행이 되었고요. 파운드리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쪽 관련 기업들은 다 좋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4월 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찝찝해서 수익을 빨리 내겠다라시는 분들은 한 10% 20% 수익을 보시고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변동성도 크거든요, 사실. 코로나19 이슈도 있고, 반도체 이런 기술주들이 사실 코로나가 다시 막 크게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 좀 애매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상황까지 좀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는 너무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어렵게 진행되고 있긴 한데, 한번 잘 파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증시가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 자체가 별로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 추세여가지고 내일도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상승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정도로 지켜보고 내일 파운드리 종목은 조금 다시 상승이 좀 나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